네,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곧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반면에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범용 메모리를 쏟아내면서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죠. 떨어지는 주가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몰아치는 태풍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 MD 파트너,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우리 국내 시장 정말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주가도 좋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바이든 미 행정부가 퇴임 앞두고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를 한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규제들이 예상이 됩니까? 김장렬 본부장님. 중국에 대해서 추가로 규제한다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원래는 그 중국에 대한 제재가 미세 공정을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미세 공정은 공정이 미세하다는 건 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고 좀 낮은 쪽에도 제재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쪽도 제재한다는 거에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중국의 로컬 반도체 디램 업체 중에서 CXMT라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 8월 달 이후부터 HBM이 아닌 일반 PC 휴대폰에 들어가는 D램의 엄청나게 가격을 저가로 해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괴롭히고 있는 주역이거든요. 여기를 미국이 좀 제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블룸버그 지난주 나온 거에는 CXMT는 뺀 것 같다. 역시 그 미세 공정이 아니라서 그런지 냅뒀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역인 그 비메모리, BHBM, 그렇죠.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겠네. 4분기 실적, 1분기까지 이 걱정이 앞서니까 주가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난주에 많이 내려간 겁니다. CXMT가 원래 빠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제재할 단계는 아닌데 좀 김칫국 마셨다가 뭐 제재 안 한다니까. 근데 HBM은 제재하고 우리 HBM 만들어서 파는 거 제재받으면 좀 피곤하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지금 그 보도만으로 유추해 본다면 HBM 고대폭 메모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기술의 제재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건 빠진다. 그래서 그게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빠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조금 악재가 된다. 그런 안 좋죠.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은 지금 추가 규제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이제 보도를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규제라는 게 뭐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규제의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2022년 그 10월쯤에 이제 처음으로 제재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재가 예를 들면 16나노 이하 D램,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그다음에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AI 관련 칩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범위에 대한 규제를 줬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미국의 이제 목표는 중국이 기술적 군사적인 발전을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들의 이 중국 자체의 자급을 못하게 만들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원래 규제의 이제 핵심 목표는 군사적으로 뭔가 쓸 수 있는 혹은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막는다는 거였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당시 18나노 D램 14나노 이상 로직 그러면 이미 이제 2년이 지나갔잖아요. 보통 반도체가 1년을 단위로 새로운 노드로 새로운 미세화로 계속 진출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새로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년이 지났으니 이게 약간 다시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2년 전에 18나노 D램이었으면 지금은 14나노 D램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 중국이 계속 신제품, 신기술을 못 만들어내면서 자급이 어려워지고 군사적 뭐 발전을 좀 못하게 막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 현행화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HBM이 이제 규제에 들어갈 것 같은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 그때 당시 규제를 했을 때는 챗GPT가 뜨기 전이에요. 사실은 챗GPT는 2023년 상반기에 갑자기 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자신들이 그 엔비디아 칩이 그렇게 팔릴 줄 몰랐다라고 예상을 했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HBM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HBM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중국이 AI를 굉장히 강하게 예. 발전을 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HBM도 규제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져 보입니다. HBM도 들어가고 그러면 바로 우리 HBM 만드는 곳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는 지금 SK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도 이 HBM이 들어감으로써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김양현 본부장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업체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면 여기는 이제 좀 싼 범용 메모리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일반적 집에 있는 PC, 휴대폰에 쓰는 PC나 휴대폰용. 네. 그것 때문이었어요. 주가가 최근에 확 떨어진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좀 그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게 만약에 CXMT가 대상에서 규제 대상에 빠지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경험? 그러니까 8월 말부터 9월, 10월 이렇게 3분기 걸쳐서 4분기 넘어올 때 예. 그 반도체의 그 이익 예상보다 안 나온 거 삼성을 중심으로 하이닉스의 예. 핵심적인 거는 메모리에서는 일반 D램 쪽에 가격이 내려간 건데 일반 D램이라는 게 중국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네,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 로컬 업체가 그 친구가 있는 거죠. CXMT 예. 경제. 근데 그 막아주면은 좋을 텐데 안 막아준다니까 계속 열심히 팔 거 아니에요. 적자까지는 모르겠지만 로우 마진으로 하겠죠. 값싼 메모리를 계속 판다 이거죠. 더 가격을. 그리고 지금 이미 그 3분기, 4분기 넘어오면서 PC나 휴대폰 업체들 또는 중간에 모듈 유통 업체들이 재고가 일부는 내년 또 2분기까지 다 없애버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는 정도로 지금 재고 레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재고가 올라갔다는 것은 수요가 늘지 않을 거란 그렇죠. 얘기인데. 그런데 쟤네들은 계속 만들어서 양산을 늘리고 있고 캐파가 예. 원래 올해 작년에 10만 장이었는데 20만 장 됐고 내년에 뭐 30만 장으로 넘어간다. 월 30만. 예, 그러니까 규모가 계속 올라가요. 물론 수익 걔네들의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거기 한참 이게 열을 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데 네. 좀 이렇게 제재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재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줄어들면 내년에 이미 재고도 또 중간 기업들이 재고도 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년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익 예상치, 전망치가 지금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한 1, 2주 사이에 삼성은 미리 낮아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한 서너 개 이상의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4분기 전망부터 낮아졌고요. 4분기 전망. 그뿐만 아니고 1분기, 2분기도 낮아졌어요. 그 3분기가 7조였는데 영업이익이 4분기도 원래는 당초에는 8조 이상이었는데 7조대로 대충 낮아진 것 같고 예. 내년 1분기 숫자는 그것만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안 좋게는 6조대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또 한쪽만 본 건데 HBM이 예상보다 너무 좋아서 HBM. 이거를 상쇄할 정도가 되면은 얘기가 다르게 되는데 HBM은 얼마 전에 그 젠스랑이 얘기한 그거에 준해서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확 올라가진 않겠죠. 예. 1월까지는. 그러니까 1월까지 업데이트가 그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좋게 하향될 수 있는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을 민감하게 한 겁니다. 지금의 반도체 약세가 이제 그 주가 약세가 그런 것 때문인데 방금 이제 중국의 범용 메모리를 만드는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회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값싼 메모리를 쏟아낸다. 자국의 수요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예요? CXMT라는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한 2, 3년 전만 해도 우습게 봤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CXMT 를. 예, 특히나 메모리는 만들기 어렵다. D램은 특히 어렵다라고 네.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상황을 보면 그 DDR4의 대략 한 16, 17나노미터 공정으로 DDR4의 제품을 지금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물량을 중국 내 스마트폰에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물량을 크게 차지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양산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들도 쓰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이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이제 DDR5 내년부터 이제 DDR5가 그 주요 제품으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이들이 그 DDR5를 만드는 그 선폭도 한 16나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반면에 지금 삼성 하이닉스는 내년도에 나올 제품이 10나노 정도?
10에서 11나노 정도의 D램을 만들 거다라고 외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격차, 기술 격차로는 한 3년, 뭐 3세대 정도의 격차는 있는 것 같아요. 3세대라 그러면 3년에서 한 5년 사이 정도의 격차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격차는 분명히 낮은데 네. 문제는 제품을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사주다 보니 기술 경쟁력은 낮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팔리게 돼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동안에 이런 미국이 참 자기 회사들만이 아니라 뭐 네덜란드 ASML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해왔잖아요,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CXMT도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 기술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CXMT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걔네는 아까 노드가 프로세스 노드가 공정 노드가 옛날 거였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간 때문에.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되면은 옛날식의 규제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봤다가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바이든 정부 마지막이고 트럼프가 갖고 내년도 이맘때나 봄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전에는 관계가 없고요. 이번에 관계 들어간 회사들이 있어요. CXMT가 우리가 CXMT라 생각하지만은 제재에 들어간 것이 SMIC는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SMIC, 네. 파운드리 회사죠. 파운드리에서 삼성하고 TSMC가 far ahead 1등이고 우리가 한참 뒤진 2등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밑에 바짝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규모의 한 50% 레벨로 쪄나온 업체가 그게 SMIC입니다. SMIC. 그거는 제재에 들어갔어요. 여기 제재 제재- 들어간다고 보도됐어요. 제재 들어간다고. 그거는 또 하는 쪽에서 우리는 메모리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한테 신경 쓰는 거 제재하는 거고 그러면 신경 안 쓰는 CXMT가 거 제재 안 하는 제재 대상에서 빠질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예상이 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CXMT의 메모리 기술력은 뭐 규제 안 해도 지금 되겠다. 당장에 신경 쓸 거 아니냐는 신경 쓰지 거지. 자기네 PC 휴대폰 만들 때 싼 제품 들어오면 좋잖아요. 예. 가격 삼성 하이닉스는 가격이 높으니까 걔네 거 싸가지고 대충 해도 돼. 뭐 아니면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라고 대충 했을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안 달라는 거지. 근데 SMIC는 파운드리는 TSMC하고도 있고 중국의 아까 그 화웨이잖아요. 화웨이. 그런 걔네들의 AP라든지 그런 비메모리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SMIC거든요. 그럼 계속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선 거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를 위해서 미국을 위한 제재를 하는 거고 그것이 한국을 위한 제재가 아니라는 거니까 헛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네.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자국 수요로 인해서 좀 기술력은 낮지만 범용 메모리를 CXMT가 생산한 걸 중국 기업들이 사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범용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데 얼마나 지금 그 메모리 가격 수준이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정확하게 메모리 가격 수준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아마 본부장님께서 좀 더 한 20% 정도 빠졌어요. 20% 11월 달에. 뭐 대충 한 달 한 사이 한 20, 30% 그러면 빠졌습니다. 그 하락 추세는 좀 계속 내년까지 좀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우리가 감산하지 않으면 네, 근데 뭐 보통 대략적으로 이제 가장 메모리가 호황을 이루는 시기가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9월, 10월에 아이폰 나올 때, 예. 그다음에 이제 3월에 갤럭시 S 시리즈 신폰 나올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마이너스 한 2, 3개월 동안에 갑자기 메모리에 그 공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보통 12월 달이 대표적으로 그냥 메모리가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줄어들고 새로운 공급 동력이 좀 없는 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될 거냐라고 하면은 내년도 이제 초에 예. 다시 그 신폰, 새로운 스마트폰, 그다음에 신학기를 타겟하는 새로운 PC, 노트 PC들이 이제 나오면 이때 메모리의 수요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만약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다른 요인들을 좀 찾아봐야 될 거고요. 지금 혹시 반도체 회사들은 이 메모리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걸 우려해서 혹시 감산을 조금 하고 지금 있습니까? 감사는 낸드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D램인데 HBM이 있고 예. 지금 CXMT 열심히 우리가 욕한 CXMT는 HBM이 아닌 D램이 있고 이 D램이 100이라면은 D램 100보다는 크기가 한 60, 70 정도 되는 게 낸드예요. 낸드 근데 낸드 가격도 무섭게 빠지고 있거든요. 낸드도. 네, 낸드도. 그것도 아까 범용 휴대폰 PC 쪽에 특히나 휴대폰 쪽에 이슈가 되는 건데 이건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감산을 검토해야 된다. 감산을 이거는 해야 된다. CXMT 관계 없어요. 관계없이. 수치 자체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것 같고 범용 디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까지는 내려간다고 보는 것이
컨센서스화돼 있고 1분기까지 내려간다. 2분기는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 HBM이라는 수요가 생각보다 좋으면은 HBM 쪽으로 투입을 많이 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생산이 할당이 이 레거시에 덜하게 되면은 여기 수급에 조금 도움이 될 소지가 있다. 이게 이제 희망 섞인 예측이라서 예. 이게 1분기 전까지 다 마무리되기를 바라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가봐야 되는 거죠. 낸드 분야도 그러면 지금 혹시 분야별로면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흑자가 크지 않습니다. D램은 거기는? 삼성 하이닉스가 대충 40% 50%인데 예. 낸드는 올라와봤자 아마 20% 안 될 거예요. 10몇 프로였는데 이게 연말 연초 1분기 중에 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죠. 이런 흐름은 되면. 예. 일단은 랜드의 회사가 디램보다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있고 일본. 키옥시아가 또 웨이퍼를 생산을 해서 그 웨스턴 디지털한테 이제 팔아주고 웨스턴 디지털이 또 하나 이제 랜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가 최근에 인수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도 인텔이 갖고 있던 회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랜드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랜드의 공급은 좀 수요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네. 보통 공급 업체들이 많아지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재고량이라는 걸 더 감안을 해서 좀 더 과잉 생산할 수 있는 영향도 높거든요. 예. 그리고 낸드가 그 기술 자체가 이제 디램처럼 미세화로 가는 게 아니라 적층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자체의 기술이 적층에 대한 기술력은 난이도가 있지만은 디램처럼 좁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CXMT보다 이제 중국의 또 YMTC라는 회사가 예. 낸드에 이미 200단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그 양산성에 충분히 이르렀고 많이 쓰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낸드는 조금의 수급에 약간 그 밸런스가 깨지면은 가격이 크게 바뀔 수 크게 있죠. 바뀌면서 바로 이제 적자로 재무제표 그래서 바로 감산 얘기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는 그런 뭐 얘기. 1년 반 만에 다시 또 1년 반 전에 감산했는데 어. 다시 또 감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중국의 그 화웨이나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만든 뭐 HBM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라는 보도가 많은데 이건 뭐예요? 그 하이닉스가 만든 거는 아마 다이렉트로 못 갔을 거고요. 하이닉스가 그거는 만든 이제 이미 그 하이닉스가 만드는 레벨 HBM 높은 거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못 팔아요. 삼성 하이닉스. 근데 삼성전자가 하는 H20이라든지 낮은 급은 팔 수 있거든요. 그건 제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어떤 거 쓰는지는 까봐야 알겠는데 예. 뭐 어떤 수단을 간에 그 뒤로 들어오든 스머글링 들어오든 아니면 제3자를 통해 들어오든 간에 화웨이 예전에 하이닉스의 제품이 들어간 것도 봤을 때 HBM도 뭐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론하는 건데요. 예. 이젠 정부가 바뀌고 미국이 좀 더 조여되면은 그 루스한 그 저기 어떤 루프홀 구멍 같은 것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우리는 그게 신경이 좀 쓰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조금 더 한다. 그래서 조금 이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의 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온 것과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대중국을 통제하려는 반도체 수출 규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일단 그 바이든은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기 전에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공약들을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예. 일단은 트럼프가 그 대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가 부임을 하게 되면은 칩스 액트를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보조금 주는 법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반면에 바이든은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에 칩스 액트 2.0을 만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든은 자기 임기 내에서 이제 다다음에 이제 다시 그 대선도 생각을 해야 하니 이 규제를 좀 세게 가져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얘기하셨던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 그래서 대중 수출 규제를 이제 더 세게 가져가고 바이든은. 업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행화, HBM이 불포함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2대 키워드가 이민 그리고 관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는 조금 더 수출 규제보다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가지고 본인의 협상 카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본인의 조금 더 의도인 것 같고 그러면은 관세도 이제 올리는 입장에서 수출 규제까지 뭔가 트럼프가 두 가지를 다 흔들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외교적인 이제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수출 규제를 세게 올려놓더라도 트럼프가 되면 이거를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원복을 시킬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그
그 일기 때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었고 그 전에 그렇죠. 있었던 것. 네. 그다음에 바이든이 다시 가입하고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탈퇴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수출 규제를 살짝 내려놓고 관세를 먼저 우선시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이 되고 있고 외교적 문제도 이제 좀 고려를 했을 때에 그러면 관세라는 거는 뭐 일단은 수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수입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시킨 다음에 이후에 이제 중국이 성장하는 수출 규제는 좀 천천히 막아놔도 지금 어느 정도 단돌이 해놨다라고 보고 그 상태에서 아메리카 뭐 어쨌든 매뉴팩처링 아메리카는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런 형태로 갈 것 같다가 시각입니다. 네. 그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더 안 좋은 왜요? 왜냐면 미국이 저기 관세를 중국에 대면은 그게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그 자동차도 하면 말이죠. 반도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미국에서 수요 자체가 억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수입이 줄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무슨 그 IT 제품을 수입하고 할 때 거기 이제 수입이 억누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중국의 로컬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하이닉스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수출 자체가 미국의 관세에 의한 나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그 수출 통제는 미국이 좀 그렇게 세게 안 한다는 가능성을 CX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또 그거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요는 둔화될 수 있고 수요는 둔화돼. 경쟁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네요. 그게 아마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포괄적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그렇죠, 건데 포괄적 관세. 포괄적 관세가 됐을 경우에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이제 1월 20일에 행정부에 들어오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행정명령으로는 영어로 이제 타겟티드 테리프는 매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을 대상으로 60%를 하겠어라고 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 그건 행정명령으로 된다. 행정명령으로 되는데 네. 포괄적 관세. 우리는 모든 관세를 이제 다른 나라 똑같이 10%로 맞출 거야는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모든 동의를 받아서 60% 이상의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뭐 상원 하원이 다 이제 공화당이니까. 공화당이 됐지만 60%를 만드는 거는 다른 일이거든요. 모든 거기 있는 상하원 의원들이 60%를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을 합쳐놓으면은 이것도 반발을 할 수 있는 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 관세보다는 타겟티드 관세가 조금 더 오랫동안 가게 될 것 같고 우려하시는 문제보다는 그냥 중국을 좀 억누르는 형태로 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으로 오히려 수출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하나의 좀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맞는데 타겟에서 중국만 치더라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IT 제품의 수요 자체가 억누러지면은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나가는 가는 거야. 그게 경쟁을 더 붙는다는 그게 먼저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네. 규제할 경우 우리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게 주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 네. 그리고 그런- 다시 중국이 제품 미국으로 못 들어오니까 혹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인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따져봐야 다이렉트로 돼요. 미국으로 판매하는 IT 제품들은 반도체 수요가 HBM 말고는 사실은 아주 세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를 우리는 해주면서 관세를 하기를 원했는데 규제가 빠지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것만 규제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건 규제를 안 한다고 하는 대로 나오면은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주가 얘기하니까 지금 미국은 증시가 비교적 연말로 가면서도 여전히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반도체에서는 특히 엔비디아 조금 상승세 좀 조금 주춤했지만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도 최근 좀 주춤한데 뭔가 조금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반응인 것 같고요. 예. 일단 걔네들이 내년도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이 지금 35배 정도 됩니다. 35배. 근데 올해 대비 내년에 성장률이 한 35% 됐거든요. 35% 성장률에 35배 어떻습니까? 싼가요? 비싼가요? PER 35배면 뭐 그럼 괜찮네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35배 정도.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지만 PER로 그것도 훨씬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까지 예. 이렇게 하면 35배에서도 비싸거나 뭐 다른 주식 살래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주식.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걔네 네, 주식은. 그러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예, 사실 지금 엔비디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야, 다음 엔비디아 같이 조금 상승 탄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될 이른바 포스트 엔비디아는 누굴까? 이게 관심이 많아요. 어느 산업에서 그런 주인공이 나올까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포스트 엔비디아를 어느 분야로 해서 조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떠한 그 디바이스가 뜰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폰 같은 네. 예, 전자기기 1인 1 스마트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한참 논의되던 게 뭐 IoT, 뭐 글래스 뭐 등등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모든 게 다 될까라는 예.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온다라고 얘기하는 딱 하나가 로봇입니다. 로봇. 예, 그래서 확실히 온다. 그러면 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직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확실하게 올 거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디바이스가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죠? 로봇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의료용부터 산업용 안에서 로봇이라는 게 만약에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쓰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로봇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로봇이 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게 AI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기계공학과 수많은 센서들 이것에 대한 조합 그리고 거기를 깔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이 모든 것들을 합쳐놨을 때 로봇만큼 유망한 건 없고 그 안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 정도의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 포스트 엔비디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주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식 업종에서. 뭐 M7 중에서 테슬라도 포함해서 네. 다른 업체들이 추론 영역에서 뭔가 다른 성능을 낼 수 있다면은 추론 영역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휴대폰이 AI의 에이전트로서 확실하게 내 개인 비서가 될 수 있는 AI가 휴대폰에 장착돼서 온다면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아직 그런 제품이 안 나왔어요. 애플이 가장 빠른데 애플의 iOS 18.4 그 버전 지금 예. 18.2가 12월 달에 나오는데 18.4 나오는 게 내년 4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장 빨라봤자 그때고 나온다 했을 때 실제 많이 얘기했던 엔비디아 갖고 있는 어느 누구도 아직 번접하지 못했던 쿠다 같은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그 생태계 구축이 비슷하게 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네. 그거는 그런 제품이 나오고 나서 봐야죠. 그래서 저는 제품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내년 모르겠 한 그런 봄, 가을 정도 쯤 사이에 되면 네. 포스트- 그런 컨선이 많으면은 엔비디아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PE가 35배라는 것을.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이 보통 걸려도 그런 것도 한 4, 5년은 보통 헤게모니가 가니까 이제 시작한 지 2년도 안 되는데 엔비디아의 지금 독주가 그렇죠. 2년밖에 안 2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2년 더 간다면 내년 내후년 초반까지 그게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한다면 35% 성장에 35배 할 수 있으니 엔비디아에 대한 그 대체제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딱히 없을 수도 있다. 당분간은 이렇게 개인 엔비디아가 투자가 차지하는 왕자를 누군가가 지금 넘볼 수 있는 곳이 지금 거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내년 여름 정도에 내년 여름 정도까지. 한번 보시죠. 내년 봄 알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산업 우리가 확실하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온다. 로봇을 한번 조금 왜냐면 관심 다른 쪽이 그렇게 싼 주식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싼 주식이 네. 엔비디아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네네네. 비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할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와 우리 반도체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그룹 MD 파트너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